네, 정수장학회 논란이 대선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야권을 비롯해서 이 단일화라는 큰 산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의 이목희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문재인 후보 민주캠프의 기획본부장을 맡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예. 먼저 지금 당내 현안 얘기하기 전에 어제 정수장학회에 대한 예.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식 입장 좀 들어볼까요? 예, 어제 박근혜 후보의 말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다 아시고 다 인정하는 일을 본인은 모른다. 예.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사고방식이 쿠데타로 총칼로 권력을 잡고 그걸 정당화했던 자신의 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그 주변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과거사위원회는 물론이고 법원도 강탈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이제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 밖에 이름이 정수장학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본인이 한 10년 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가 어제 첫 마디가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네.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인식이 정치 공세고 네거티브고 흑색 선전이다라는 뉘앙스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뭐 과거사위원회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저 김진태 씨의 유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그 재산의 환원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강탈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법원의 판결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 공세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건 다 잘못된 것이고 정책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예. 아마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 때문에 또 정치 공방이 또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밖에서 보기에는요. 근데 이제 정책 선거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방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가능한 정책 공방을 줄이고요. 예. 정책 대결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정수장학회든 NLL이든 NLL은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공세를 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면 되는 것이요. 예.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후보가 좀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사실 예고를 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 기자회견장이었거든요. 다시 번복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정치발전위원 하시는 이상돈 교수 같은 분은 예. 자신의 주변에서 묻더라. 박근혜 후보 과연 대선을 하려는 거나 안 하려는 거냐 묻는다. 이런 정도로 나왔으니까요. 예. 좀 저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아버지 때, 자기 아주 어렸을 때 있던 일 아닙니까? 그 진솔하게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자꾸 시간이 끌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 내에서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뭐 앞으로 정수장학회와 관련돼서 직면하게 될 비판은 그들 몫이라고 해도 이제 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은 이제 그 정수학회는 어쨌든 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소유주들의 생각도 그걸 본인들이 갖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정수학회 이사를 균형 있는 분들로 중립적인 분들로 구성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의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 1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최필립 이사장이 지금 사퇴하지 않겠다 밝혔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꼭 없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컨대 뭐 박근혜 후보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들이 저는 물러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들이 합리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예. 그들이 물러나고 그리고 또 결국 최필립 이사장도 자기 혼자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무슨 불신임을 결의한다든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사장과 이사진은 물러나는 게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그래야 거죠? 무슨 중립적인 인사로 다시 이사를 구성하든지 해서 예. 국민의 소망대로 그 처리를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통합당이 또 그 주장하는 게 사회 환원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사회 환원은 뭐 어떤 게 사회 환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 정수장학회라는 게요.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부터 그다음 박근혜 이사장이 10년 동안 이사장을 하고요. 박근혜 후보가 최필립이란 자기 옛날에 척건을 갖다 앉혀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사실은 정수장학회가 그 많은 돈을 갖고 해온 장학활동도 사실은
매우 우리들이 보기 매우 부족한 일입니다. 저것을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저게 어떻게 진실로 사회 하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정치권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결정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이런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필립 예. 이사장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사진의 그 합당한 조처를 요구하면서도 보통 장학회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장학회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일 장학회가 승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부일장학회라는 것을 박정희 당시 쿠데타에 쿠데타를 했던 박정희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사실은 강제 헌납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 조금씩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어디 뿌리가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지태 씨와 관련해서 부정축제를 했었다. 네.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정현 공보단장은 또 오늘 오전에 친일 행동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박. 누가 김지태 씨가 친일을 김지태 했다. 씨. 예, 예. 동양적식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친일의 행적이 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주장하고 참 있습니다. 그런 말을 과연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서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김지태 씨가 동양적식 주식회사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태 씨 재산은 어쨌든 당시 군사정부가 강탈했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예. 거기에 김지태 씨가 무슨 친일을 했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일단 박근혜 후보의 생각과는 별개로요. 이제 정수장학회에서 이제 이사진이 회의를 해서 이사진이 다 교체가 된다. 그리고 사회 환원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만약에 정수장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공방의 그거는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NLL 좀 문제에 넘어가 보죠. 네. 잠시 얘기를 해보면 NLL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것도 가만히 있는데 정문원 의원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양보했느니 하는 이런 말을 시작해서 논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그걸 밝혀야 합니다. 정문원 의원은 내가 어디서 무슨 권한으로 무엇을 봤는데 뭐가 있더라 뭐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해결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예. 예. 근데 둘 다 해결이 쉽다고 말을 하는데요. 민주통합당에서는 정문환 의원이 어디서 봤는지 밝히면 쉽다.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니 3분의 2 합의해서 보자 그러면 쉽다. 이게 서로 쉬운 부분이 달라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당시 문재인 현재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당시 준비위원장의 확인은 비밀 정상회담은 없었다. 그리고 대화록을 자신이 다 점검해서 현 정부에 넘겼는데 정문원 의원 등이 주장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건 비밀로 해서 일정 기간도 비밀이 유지돼야 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그게 청와대와 국정원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봤더니 정문원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더라 없더라 확인해 주면 될 일입니다. 이걸 여러 사람이 그건 법적으로 접촉이 안 됩니까? 아니요. 구체적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있다, 없다. 정문원 의원의 주장이 있더라 없더라 확인하는 건데 그게 왜 법적으로 저촉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NLL 문제는 뭐 민주통합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야권 단일화 문제를 지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지금 진용을 갖추고 완주할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호남 의원들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도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계십니까? 다만 문재인 후보의 그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 말씀을 한 그 배경은 단일화가 그만큼 절실하다. 예.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국민의 열망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좀 단일화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로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지금 좀 있으십니까? 속으로 모르겠으면 제가 기획본부장으로서 보기는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단일화해서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검토해보면 그렇다. 이렇게 그 말씀드립니다. 조건 중에는 또 정당이 있다 이것도 포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실 전제로 한 것이 국민의 동의, 정치 쇄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정치 쇄신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이제야 인선을 좀 끝냈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이 없어요. 네. 여러 가지로 해석해 주십시오. 뭐, 이건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안철수 후보 측에 공동으로 정치 쇄신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그쪽에서는 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건 뭐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뭡니까 이 새로운 정치위원회를 아우를 만한 큰 인물 이런 분을 모시고자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만 다 고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후보로의 단일화를 자신하셨는데 사실 단일화를 위해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됐던 뭐 경선은 시간 관계상 좀 어렵겠습니다만 모바일 투표가 됐던 어떠한 방식이 되든지 간에 호남의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거의 문재인 후보의 2배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뭐 예. 한 자리 숫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에 오차만 있다. 예.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죠. 예.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선 전에는요,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낮았던 것은 문재인으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선 이후에 추석 이후에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실하게 변화해라 민주당이. 확실하게 변화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말 서민의 노동과 삶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내놔라 이런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남이 그동안 홀대받아 왔는데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우리한테 설명해봐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이런 것에 잘 답을 갖고 잘 호남 시민에게 다가가면 저는 멀지 않아 호남의 지지율이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단일화의 논의가 양쪽에서 진행이 돼야 그 시기와 방법을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때 또 저희가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민주캠프의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